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중 두 수가 서로소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서로소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문제 풀 수 있겠죠. 서로소라는 건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의 관계를 서로소라고 하죠. 그래서 1번부터 보면 6이랑 9는 최대 공약수가 1 아니죠. 3이라는 또 다른 최대 공약수 있죠. 또 다른 약수 있죠. 그래서 서로소가 아니고, 그 다음에 2번은 10이랑 100은 또 최대 공약수 1이 아니라 10이죠. 그래서 안 되고, 3번은 8이랑 15는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서로소 관계죠. 정답 3번이고, 4번은 14와 21 최대 공약수 7이고, 그 다음에 5번에 22와 121은 최대 공약수가 11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중 두 수의 공약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두 수의 공약수를 구하려면 두 수의 공약수는, 두 숫자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죠. 그럼 우리가 이 소인수분해 된 형태 가지고 최대 공약수 먼저 구해보면 공통인 소인수만 골라야 되니까 2 곱하기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소인수들의 지수 중에서는 작은 거 선택해야 되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가 최대 공약수가 되겠네요. 그럼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이 두 숫자의 공약수가 되기 때문에 5는 공약수 맞고, 그 다음에 2의 제곱도 맞고, 2 곱하기 5도 맞죠? 그 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5도 맞고, 근데 2의 세제곱 곱하기 3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약수가 아니죠. 이 숫자의 약수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3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세 숫자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차례로 구하면? 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소인수분해된 형태에서 최대 공약수는 공통인 소인수만 선택해야 되죠. 그러니까 3 곱하기 5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에서는 지수가 작은 걸 선택해야 되니까 3의 제곱 곱하기 5가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그 다음 최소 공배수는 가지고 있는 숫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인수들을 모두 선택하고, 그럼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로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 다음에 지수는 큰 거 선택해야 되죠.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이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찾아보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두 수의 곱이 이렇게 되고 최대 공약수가 2 곱하기 3의 제곱일 때 최소 공배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바로 적용해보면 최소 공배수를 지금 L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두 수의 곱이랑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곱한 게 같죠? 그런 거 배웠죠, 앞에서.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풀어주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이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L과 같다. 쌤, 여기 최소 공배수를 L이라고 둔 겁니다. 이렇게 같다라고 두고 L을 구해보면 L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 이렇게 되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정답 2번입니다. 5번 문제 풀이할게요. 소인수분해 된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고 최소 공배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이래요. 그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각각 a, b, c 값 구해보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소인수분해 된 형태에서 최대 공약수 구할 때는 공통인 소인수만 선택해야 되죠. 그러면 2, 3, 이 선택된 거 보니까 c는 5가 아니라는 거 파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에서는 이제 지수를 작은 거 선택해야 되죠. 그런데 2가 선택됐다는 건 여기는 지수가 3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무조건 2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A는 2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B는 작은 걸 선택해서 2가 됐는데 여기도 2가 있기 때문에 B는 첫 번째 최대 공약수 조건만을 이용해서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정도만 알 수 있어요. 2보다 작아져 버리면 여기가 제곱이 선택되지 않고 더 작은 숫자 1이 선택됐을 테니까 B는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C가 5가 아니라는 거 정도 이 최대 공약수 조건 가지고 알아낼 수 있었네요. 그러면 B랑 C를 알아내기 위해서 최소 공배수 이용해보면 최소 공배수는 가지고 있는 소인수 모두 곱으로 연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C가 7이었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수는 큰 거 선택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 3이 왔을 거고, 그 다음에 큰 거 선택했더니 2가 됐다는 건 B가 2였다는 거죠. 왜냐면 B가 더 컸으면 뭐 다른 숫자, 더 큰 숫자가 선택됐겠죠. 예를 들어서 B가 뭐 4였다 이랬으면 최소 공배수의 3의 지수가 4 이런 식으로 됐을 텐데 가장 큰 게 2였다는 건 B도 2였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작은 것도 2였다는 건 둘 다 2였다는 거죠. 그래서 A는 2, B도 2, 그 다음에 C는 7이라고 구해졌죠. 그래서 세 숫자를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두 자연수가 있는데 이 둘의 최대 공약수가 2 곱하기 3 곱하기 5고 최소 공배수가 이렇게 된대요. 그때 A 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앞에 문제에서도 이런 거 풀었었는데 두 자연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의 곱과 같았죠.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에다가 A를 곱한 값과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곱한 값이 같아요. 그러면 곱한 것은 바로 간단히 적어보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곱하기 7이 되니까 A를 구해보면 A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이 돼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세 자연수 4 곱하기 x, 6 곱하기 x, 9 곱하기 x의 최소 공배수가 108이라고 했어요. 그때 x 값을 물어봤네요. 그럼 우리가 지금 x를 몰라서 이 숫자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똑같이 x가 곱해져 있다는 건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최소 공배수 구할 때 이 세 숫자를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숫자를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그 숫자를 x로 선택할 수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의 몫은 4, 6, 9가 되죠. 그리고 최소 공배수는 어느 두 수도 서로소일 때까지 계속 나눠줘야 되니까 2로 한 번 더 나누면 2, 3, 9가 되고 3이랑 9가 한 번 더 3으로 나눠질 수 있으니까 1, 3 이렇게 될 때까지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숫자들 다 곱한 게 최소 공배수죠. 그러면 다 곱해보면 36 곱하기 x가 되는데 36 곱하기 x 한 개 108이라는 거고 양변을 36으로 나누면 x 구할 수가 있죠. x는 3이었다는 거네요. 정답 2번입니다. 8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사과 48개, 배 72개, 복숭아 168개를 되도록 많은 학생들한테 똑같이 나눠주려고 한대요. 그럼 나누어 줄 수 있는 학생 수를 물어봤는데 사과랑 배랑 복숭아를 학생들한테 나눠준다고 했으니까 이 학생 수는 48도 나누어 떨어지게 하고 72도 168도 나누어 떨어지게 해야겠죠. 그러면 48과 72와 168의 공약수를 구해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 가능한 한 많은 학생한테 나눠준다고 했으니까 우린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 나눗셈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4로 한번 나눠볼게요. 12, 그 다음에 18, 그 다음에 42, 그 다음에 3으로 한 번 더 나눠지겠네요. 3, 4, 6, 그 다음에 14. 그럼 2로 또 나눠지네요. 2로 한 번 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대 공약수 구할 때는 여기 나눈 숫자들만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24명한테 나눠주는 게 가장 많이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 1번이 됩니다. 9번 문제 풀이할게요. 어떤 자연수로 61을 나누면 2가 남고 94를 나누면 4가 남고 159를 나누면 9가 남는데요. 이러한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랑 작은 수의 합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어떤 자연수는 60을 나눴을 때 2가 남았다는 건 60은 나누어 떨어지게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90은 나누어 떨어지게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159는 나누어 떨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60과 90과 150의 공약수라는 거 알 수 있죠. 이 중에서 가장 큰 수랑 작은 수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가장 큰 수는 일단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는 거겠죠. 최대 공약수. 그러면 최대 공약수 먼저 구해보면 3으로 나눠서 20, 30, 5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0으로 한번 나눠보면 2, 3, 5 이렇게 되죠. 그럼 최대 공약수는 여기만 곱해주는 거니까 30이 되네요. 30. 그리고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이 숫자들의 공약수가 되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러면 이 공약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건 당연히 1이라고 생각해서 답을 1번으로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근데 주의할 점은 문제 조건에 부합하는 답을 찾아야 되죠. 61을 나눴을 때 2가 남고 94를 나누면 4가 남고 159를 나누면 9가 남는다고 했으니까 어떤 숫자를 나눴을 때 9가 남는다는 건 얘는 9보다는 큰 숫자라는 거예요. 9가 남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1로 나누면 다 나눠 떨어지니까 1은 아니겠죠. 가장 작은 수.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 부합하려면 9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30의 공약수 중에서 9보다 큰 숫자
인데 가장 작은 거 골라야 되니까 10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작은 거 구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 둘의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10번 문제 풀이할게요. 두 분수 n분의 252와 n분의 180을 모두 자연수로 만드는 자연수 n 값의 개수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n이랑 251을 약분해서 분모에 1만 남아야 되고, 그리고 n이랑 180을 나눠서 분모에 또 1만 남아야 되고, 그럼 이 n이라는 숫자는 180과 252의 공약수여야겠죠. 이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얘네의 공약수는 180과 252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죠. 그러면 이 개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180과 252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그 숫자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약수의 개수 구해야 되니까 소인수분해 된 형태로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252부터 소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180은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요거는 쌤 암산으로 조금 빨리 해보겠습니다.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 구할 때는 소인수분해 된 형태에서 공통인 소인수만 골라야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3으로 연결하고, 그 다음 지수는 작은 것만 선택해야 되는데 둘 다 동일하게 제곱이니까 최대 공약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공약수는, 이 숫자의 공약수는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기 때문에 이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쌤 파란색으로 적어볼게요. 약수의 개수는 소인수분해 된 형태에서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는 거니까 3 곱하기 3이 돼서 9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톱니의 수가 각각 75개, 60개인 톱니바퀴 A, B가 서로 맞물려 돌고 있대요. 두 톱니바퀴가 한번 맞물린 후에 같은 톱니에서 처음으로 다시 맞물리려면 A는 몇 바퀴 회전해야 하는가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톱니가 맞물리면서 돌아간다는 건 이렇게 맞물린다는 건 이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면서 이렇게 회전하는 거니까 두 개 맞물리면서 지나간 톱니의 개수가 동일하겠죠. 딱 처음 맞물렸을 때. 그러면 한번 맞물리고 나서 A는 톱니 수가 75개이기 때문에 한 바퀴 돌 때마다 톱니를 75개 지나가고, 그 다음에 배수인 150개의 톱니 지나갔고, 그 다음에 225개의 톱니 지나갔고, 이런 식으로 톱니를 지나가겠죠. B도 마찬가지로 60개의 톱니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60개, 그 다음 120개만큼 지나갔고, 그 다음 180개만큼 이렇게 60의 배수로 톱니가 지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한번 맞물린 후에 처음으로 다시 맞물린다는 건 두 개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75와 6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다시 맞물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겠죠. 공배수 중에서도 최소 공배수. 그러면 내가 구한 최소 공배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구해보면 최소 공배수 구하기 위해서 각각을 소인수분해 보겠습니다. 소인수분해 해서 최소 공배수 구해볼게요. 그러면 3 곱하기 25니까 5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60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로 소인수분해 되죠. 쌤은 암산으로 조금 빨리 했는데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사실 학생들이 암산으로 막 빨리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 나눗셈 해가지고 구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가지고 있는 소인수들 모두 곱으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지수는 큰 거 선택해야 되니까 제곱, 그 다음에 5도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최소 공배수는 계산해보면 30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주의할 점은 톱니의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한 거죠.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맞물렸을 때는 300개의 톱니를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A가 몇 바퀴 돌아가는지 물어봤으니까 A는 한 바퀴 돌 때 75개의 톱니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300개의 톱니를 지나려면 몇 바퀴 돌아야 되는지를 계산해야 돼서 둘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4가 나올 거고, 그래서 A는 처음으로 다시 맞물리기 위해서 4바퀴를 회전해야 되고 정답 1번입니다. 12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세 자연수 32, n 40의 최대 공약수가 8이고 최소 공배수가 160일 때 다음 중 n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n의 값이 가능한 n의 값을 구해보기 위해서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이용할 거고, 쌤은 최대 공약수가 8이고 최소 공배수가 160이라는 걸 이용해서 n이 어떤 소인수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유추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소인수 분해를 각각 해보겠습니다. 그럼 32는 2의 5제곱,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40은 2의 세제곱 곱하기 5가 되고요. 이 숫자들의 최대 공약수를 구했더니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최대 공약수는 8이었대요. 8은 2의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를 구했더니 160이었대요. 160은 소인수분해 잘 해보면 2의 5제곱 곱하기 5가 되죠. 그러면 최대 공약수 구하기 위해서 공통인 소인수만 골랐겠죠. 그리고 지수 중에서는 작은 거 선택했더니 2의 세제곱이 됐다는 건 n이라는 숫자는 2라는 소인수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작은 거 선택했는데 지수 작은 거 선택했는데 3이었다는 건 이 지수가 a였다고 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a라는 숫자는 3보다 크거나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작은 거 골랐을 때 3이 됐겠죠. 만약에 a가 3보다 더 작았다면 뭐 2였다고 가정을 해보면 최대 공약수가 2의 제곱이 됐겠죠. 2의 제곱이 됐겠죠. 그래서 2의 세제곱은 세제곱 이상이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는 지금 2의 5제곱 곱하기 5인데 우리가 최소 공배수에서는 가지고 있는 소인수들 모두 나열한 다음에 곱으로 연결한 다음에 지수는 큰 거 선택하죠. 그러면 지금 이 n이라는 숫자는 지수가 5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5보다는 이 a라는 숫자가 다시 적어보면 아까 a라는 숫자의 조건이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5까지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3, 4, 5가 모두 가능하겠죠. a가 3이든 4든 5든 최대 공약수는 2의 세제곱으로 나오고 최소 공배수는 2의 5제곱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 5는 여기서 왔다고 생각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n은 또 5를 소인수로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은 5를 가지고 있어도 어차피 최대 공약수는 세 수에서 모두 가지고 있는 소인수만 선택한 거고,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에서도 여기 두 개 다 들고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적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능한 n을 모두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고려해줘야 됩니다. 대신에 최소 공배수를 구했더니 5가 지금 지수가 1이죠. 그러면 모두 다 n이 5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한 번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2는 거듭제곱이 3, 4, 5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5는 가지고 있어도 되고 안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5를 가지고 있으려면 소인수로 지수는 무조건 1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n의 형태를 적어보면 2의 a제곱 형태 또는 2의 a제곱 곱하기 5의 형태여야겠죠. 그러면 가능한 n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n은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이렇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2의 세제곱 곱하기 5도 가능하고 2의 4제곱 곱하기 5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2의 5제곱 곱하기 5도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6개의 n이 가능한데 지금 1번부터 보면 32는 2의 5제곱이니까 가능하고 n으로, 그 다음에 2의 세제곱 곱하기 5니까 40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60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기 때문에 n으로 불가능하겠죠. n은 3이라는 소인수를 가지게 되면 최소 공배수에 여기 3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겠죠. 그래서 3번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소인수분해 잘하면 2의 4제곱 곱하기 5가 되기 때문에 얘도 n으로 가능하죠. 그 다음에 얘는 2의 5제곱 곱하기 5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n으로 가능한 숫자죠. 그래서 n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정답 3번입니다. 13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두 분수 15분의 7과 12분의 49의 어느 것에 곱해도 그 결과가 자연수가 되는 분수 중에서 가장 작은 기하분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구하는 가장 작은 기하분수 모르기 때문에 쌤이 a분의 b라고 두겠습니다. a분의 b. 그럼 여기서 15분의 7에다가 a분의 b를 곱했을 때 자연수가 된다라는 건데 이런 문제에서 근데 한번 체크할 것은 처음에 주어진 분수가 기하분수인지 먼저 확인해 줘야 돼요. 이 문제에선 다행히 기하분수를 내줬네요. 기하분수가 아니면 이제 먼저 약분을 하고 그 다음에 a분의 b를 곱했을 때 a와 b의 조건을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풀이로 돌아가 보면 15분의 7에다가 a분의 b를 곱했더니 자연수가 됐다는 건 이 분모들이 다 약분돼가지고 약분돼서 분모에는 1만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a의 조건은 a는 7의 약수여야 되죠. 왜냐하면 약분해가지고 a가 약분됐을 때 1만 남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b는 15랑 b를 약분해가지고 15가 1만 남아야 되니까 b는 15의 배수여야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12분의 49에다가도 a분의 b를 곱했을 때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a는 49의 약수여야겠죠. 그 다음 b는 12의 배수여야겠죠. 그럼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하면 a는 7과 49의 공약수여야 하고 그 다음에 b는 15와 12의 공배수여야 하죠. 근데 7과 49의 공약수 여러 개 있고 그 다음에 15와 12의 공배수는 더 많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가장 작은 기하분수를 구하라고 조건을 딱 걸어준 거예요. 그럼 기하분수가 작으려면 분모는 커야 하고 분자는 작아야 되죠. 선생님 한자로 적었는데 이게 큰 대자고 작을 소자라서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분모는 가능한 한 커야 되고 분자는 가능한 한 작아야 되니까 여기에 조건으로 다시 적어야 될 것은 7과 49의 최대 공약수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고쳐서 적어야 될 것은 15와 12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A부터 구해보면 A는 7이 되고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는 우리 구해보면 12와 15의 최소 공배수는 3으로 나눴을 때 60이 되죠. 그래서 A는 7이고 B는 60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가장 작은 기하분수는 7분의 60이 됩니다. 정답 7분의 60입니다. 14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세 자연수의 B가 4대 5대 6이고 최소 공배수가 240이라고 했어요. 이때 세 자연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세 자연수가 원래 숫자가 아니라 B가 4대 5대 6이라고 했죠. 근데 B로 나타냈다는 건 세 숫자에서 동일한 숫자를, 공통인 숫자를 동일한 숫자로 나눴다는 거죠. 나눴을 때 4대 5대 6이 나왔다는 거니까 실제 숫자는 이 4와 5와 6에다가 어떤 특정 숫자를, 내가 나눈 숫자를 곱한 형태겠죠. 그 나눈 숫자를 쌤이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세 자연수는 4 곱하기 A, 그 다음에 5 곱하기 A, 6 곱하기 A의 형태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최소 공배수를 구했더니 240이라는 건 우리가 나눗셈을 이용해서 최소 공배수 구할 수 있죠. A를 모르긴 하지만 세 숫자가 A로 공통으로 나누어진다는 거, 동시에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A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몫이 4, 5, 6이 나오고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 구할 때는 어느 두 수도 서로 소여야 되기 때문에 2로 한 번 더 나눌 수가 있겠고 그럼 2, 5, 3 이렇게 되죠. 그럼 나눌 수 있을 때까지 어느 두 수도 서로 소일 때까지 나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곱하면 최소 공배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A를 제외한 숫자들을 곱한 결과를 보니까 60이고 그럼 A 곱하기 60을 한 게 240이라는 얘기니까 A는 4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이 A 값이 아니라 세 자연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세 자연수를 구해보면 4 곱하기 A는 16, 5 곱하기 A는 20, 6 곱하기 A는 24가 되니까 이 세 자연수는 16, 20, 24였던 거죠. 이 세 숫자의 합을 구해보면 36에다가 24 더하는 거니까 60이 되겠네요. 정답 60입니다. 15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4로 나누면 3이 남고 5로 나누면 4가 남고 6으로 나누면 5가 남는 세 자리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숫자를 모르니까 쌤이 X라고 두겠습니다. 근데 문제 조건을 보니까 4로 나눴을 때 3이 남고 5로 나눴을 때 4가 남고 6으로 나눴을 때 5가 남는다는 거 보니까 지금 다 나누어 떨어지게 하려면 1이 부족하죠. 그러면 x에다가 1을 더한 x 플러스 1이라는 숫자는 4로도 나눠 떨어질 거고 5로도 6으로도 나눠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4와 5와 6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건 이 x 플러스 1이 4와 5와 6의 배수라는 거죠. 그러면 4의 배수이기도 하고 5와 6의 배수이기도 해야 되니까 이 세 숫자의 공배수여야겠죠. 그러면 이 세 숫자의 공배수는 이 세 수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 먼저 구해보면 2, 5, 3 이렇게 돼서 최소 공배수는 60이 되네요. 그러면 이 60의 배수라는 거죠. 이 숫자들은. 근데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거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x 플러스 1이 120이 돼야겠죠. x 플러스 1이 120.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이 x 플러스 1이 아니라 x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이제 잘 구해놓고 답을 120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x 더하기 1이 120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내가 x라고 둔 세 자리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숫자는 119가 되는 거죠. 정답 119입니다. 16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높이가 각각 18, 12, 8cm인 직육면체 모양의 벽돌을 한 방향으로 빈틈없이 쌓아서 가능한 한 작은 정육면체를 만들려고 한대요. 이때 벽돌이 몇 장 필요한지 물어봤죠? 지금 문제에서 가로 길이는 18cm라고 했는데 한 방향으로 쌓는 거니까 가로의 길이는 18cm만큼씩 늘어나고 있겠죠. 그 다음 세로는 12cm씩, 높이는 8cm씩 늘어나고 있겠죠. 쌓을 때마다. 그렇게 쌓아가지고 가능한 한 작은 정육면체를 만든대요. 그러면 만들어진 정육면체는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아야 되죠. 그러면 18cm를 쌓은 거랑 12cm를 쌓은 거랑 8cm를 쌓은 게 모두 같은 숫자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 될 건 18과 12와 8의 공배수를 구해야 돼요. 근데 가능한 한 작은 정육면체를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8과 12와 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면 2로 먼저 나누면 9, 6, 4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느 두 수도 서로소가 될 때까지 나눠야 되니까 한 번 더 두 숫자 나눠주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눠지겠죠. 2로. 이렇게 되면 어느 두 수도 서로 소관계가 되죠. 이렇게 두 개씩 짝지었을 때 이렇게 될 때까지 나눠준 뒤에 여기 있는 숫자들 다 곱해주면 최소 공배수가 되죠. 그러면 72라는 거 알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72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답인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한 거죠. 그게 72cm가 된 거죠. 왜냐하면 가로로 18cm씩 쌓고 12cm씩 쌓고 높이로는 8cm씩 이렇게 늘려가면서 옆으로 쌓은 게 72cm가 돼야 된다라고 구한 거죠. 그러면 지금 몇 장 필요한지 구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좀 그려보면 정육면체 모양으로 이렇게 쌓았을 때 지금 뒷부분 안 보이는 부분은 안 그리겠습니다. 직육면체 모양을 이렇게 쌓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18만큼씩 커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 세로로는 12만큼씩 이렇게 쌓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높이로는 이렇게 8cm씩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72cm를 만들기 위해서 가로로, 세로로, 높이로 몇 장이 필요한지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가로는 18cm씩 늘어나는데 72cm 안에 4장이 들어갈 거고 옆으로는 가로로는 그 다음에 세로로는 72cm 안에 12cm를 계속 나열하고 있는 거니까 6장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72cm 안에 높이로는 8cm를 계속 하나씩 쌓고 있는 거죠. 그럼 9장이 들어간다는 거 알 수 있죠? 이 세 숫자를 곱하면 내가 필요한 벽돌의 개수가 되기 때문에 4 곱하기 6 곱하기 9를 한 216장이 필요하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216장입니다.